정신통일, 정신집중 그 실체를 밝힌다. 이 영상 강좌는 전편을 먼저 시청하지 않으면 내용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1편부터 차례대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신통일 이론은 현대 심리학 이론 중에서 특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식적인 수준에서 관계된 심리학의 기초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챕터를 건너뛰셔도 좋지만 연속성을 위해 다시 한번 시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유사일의 인류는 인간의 마음이 단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정신분석 이론이 등장하면서 몇 개의 마음 구조가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이 정설이 되었습니다. 의식에 관한 연구. 물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깨닫지 못하는 의식의 영역에 대한 인류 최초의 생각은 아니며 분리된 정신구조에 관한 가설은 이전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투스로부터 시작하여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는 동안 인간에게는 인식되지 않는 정신의 부분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태동되었던 것입니다. 분리된 정신구조에 대한 인식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과 사물,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기 시작한 고대 철학에서부터 이미 어렴풋이나마 알려져 있었던 오랜 인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17, 8세기에는 인간의 의식 구조에 대하여 보다 진보된 모델이 정립됩니다. 인간의 의식을 공과 같은 구체로 표현하면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이 언제든 우리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의의 영역, 그 바깥쪽을 둘러싼 부분은 어렴풋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의식의 영역이며 더 바깥쪽 부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식할 수 없는 부분, 즉 의식의 저변에 있다고 하여 하의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분리된 정신구조 이론의 시초라기보다는 과거에 존재하던 정신구조 모델을 훨씬 더 발전시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비약적인 터전을 확립했다는 데 그 의의가 큰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 이론. 프로이드의 빙산의 일각 이론은 오늘날 상식화되어 있으므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 분을 위해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이 단 하나로 된 구조물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다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의식은 아주 일부일 뿐이며 그 이면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더 큰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이 관계를 물 위에 뜬 얼음에 비교하면서 수면 위로 보이는 작은 부분만이 의식이며 나머지 물 밑에 잠겨 보이지 않는 거대한 부분을 무의식이라 일컬었습니다. 이 무의식은 물 밑에 잠겨 있다고 해서 다른 용어로 잠재의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무의식의 존재는 프로이드가 제안할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이론으로 생각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식화된 심리학의 정설인 동시에 임상심리학의 기반 이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식이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인식하는 기억과 정서 등을 포함하며 현실을 인식하며 주변 상황과 교류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무의식이란 유아기 경험처럼 평소에는 인지하거나 기억해낼 수 없는 기억과 정서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 뇌 속 어디엔가 남아있으면서 행동이나 사고, 의사결정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물 밑에 잠긴 얼음에 비유되듯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방대한 것으로 우리가 일생 동안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포함하며 흔히 말하는 통찰, 직관력 등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무의식 중에 그랬어 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무의식이라는 말이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마음구조론. 프로이드의 마음구조 이론을 좀 더 심화학습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신통일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중요하므로 구간 반복하더라도 꼭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을 크게 의식과 무의식의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 이외에 좀 더 세분화된 구조 모델을 제시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에 걸쳐 존재하는 초자아 개념이 추가되며 최종적으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이 초자아를 제외한 나머지 의식 부분을 자아라 하고 무의식 부분을 원초아 또는 본능이라 명명하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제 각각의 마음 구조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해봅시다. 자아, 영어로는 에고라고 합니다. 의식상의 초자아를 제외하면 의식이 곧 자아인 셈이므로 앞서 의식이라 설명한 부분과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자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역할은 현실 접촉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현실에 적응하며 얻어진 지식과 경험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결과도 예측하여 대응합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길에서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고 봅시다. 요모조모 따져보고 싸워서 질 것이라 판단되면 억울함을 억누르고 꼬리를 내리겠지만 상대가 더 약해 보인다고 하면 싸움을 시작하시겠죠. 자아의 기억이나 사고 과정 등은 자기 성찰을 통해 스스로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어떤 일이나 행동을 반성하거나 결과가 좋았던 것은 선별 강화하여 다음 상황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초와 이것은 본능이며 영어로는 이드라고 표현합니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에도 본능과 초자아가 공존한다고 보고 인간의 대표적 본능으로 성욕과 공격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본능적 속성은 그 외에도 식욕이나 생존욕, 권력이나 명예욕, 금전욕 등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능은 무의식에 속하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숨은 의식 세계이며 이 속의 기억이나 감정들은 의식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프로이드는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 중 잊어버리고 싶은 나쁜 기억들이 원초화 속에 억압되어 잠재되고 꿈, 정신질환 등의 형태로 표출되며 현실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초화에는 억압된 본능의 경험과 기억들만이 아니고 지금은 잊고 있지만 일생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경험과 기억들의 거대한 창고라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입니다. 초자아, 영어로는 슈퍼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에 걸쳐 존재하는 또 다른 마음 구조를 초자아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모나 선생님, 사회로부터 교육받은 도덕감과 같은 금기사항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발원지 역할을 하며 죄책감이나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초자아는 사람의 경험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사람은 초자아가 지나치게 강해서 결벽증이나 마마보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유년기나 소년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사람은 초자아가 약해 범죄자가 되거나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고 마약 등의 손을 대어 스스로를 망치기도 합니다. 연쇄살인이나 폐륜범죄, 소아 강간 등과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철면피 같은 사람들은 그만큼 초자아에 내면화된 기억이나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갈등. 프로이드에 의하면 자아, 원초와 초자아의 마음 구조들 간에 서로 대립되는 것을 갈등이라 정의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 세계 내에서도 의견 충돌 혹은 심한 경우 내전이 일어나는 셈이지요. 일상생활의 많은 일들은 이 마음 구조들을 서로 대립시키게 되고 따라서 인간은 끊임없는 심리적인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되며
이것이 심해질 경우 신경증, 정서불안, 정신질환 같은 병리학적 증상이 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프로이드는 정신질환 같은 이상심리에 집중한 나머지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갈등에 집중한 측면이 있지만 모든 심리적 갈등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이해와 타협을 통해 더 나은 길을 찾아내는 것이 사회적 작용 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기 내면 마음 구조 간 갈등을 어떻게 원만하게 제어하고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는가 여부가 우리 삶의 크나큰 과제 중 하나인 동시에 우리가 공부할 정신통일 이론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프로이드의 정신구조론은 초창기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며 결국 그 증거들이 확충되고 훌륭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뒷받침되는 증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최면에 의해서 잃어버린 기억이 재생되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최면에 빠지면 의식상으로는 기억할 수 없는 아주 어릴 적 기억을 현실로 경험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는 의식상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기억해낼 수 없지만 오래된 기억들이 또 다른 기억 창고 속 어디엔가 남아있다가 최면 상태에 의해 이끌어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최면 상태에서는 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부분에 대한 기억도 발견되곤 하는데 예컨대 오늘 아침 신문에서 무심코 지나친 기사를 생생히 읊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의 감각이 상상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중인격.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디에서 묘사되었듯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 인격이 발휘되는 동안 다른 인격의 기억이나 의식이 사라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다른 이름과 성격을 가진 인격을 가지고 완벽하게 생활하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으며 어느 날은 선량하고 수줍은 사람이지만 다른 날은 포악하고 공격적인 정반대 인격이 되기도 합니다. 다중인격은 처음에는 단순히 가설일 뿐이었지만 최근에는 다중인격의 사례들이 많이 확인되어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단골 소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기억 상실과 회복. 교통사고나 극심한 충격으로 기억을 상실한 환자의 경우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지만 최면에 빠지면 옛 기억을 되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또 다른 충격이나 익숙한 환경으로 원래 기억을 재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 오히려 기억 상실 기간 동안의 기억을 잃어버리거나 두 가지 기억 모두를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 상실 상태에서도 반대편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잊혀진 기억이나 감각. 자, 남의 이야기는 아무리 사실이라도 잘 실감나지 않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가 경험하는 자신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느 날 문득 까맣게 잊고 지내던 오래된 인물이나 장소, 경험, 냄새, 감각 등을 생생하게 기억해내거나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황에서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우리의 오랜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어떤 곳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런 모든 사례들은 우리의 의식이나 기억이 프로이드 이론처럼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분절된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관계.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식이 세상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잠재의식도 그대로 영향받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말 그대로 수면하 의식이므로 수면 위, 즉 현실 세계를 스스로 감지하기보다 현재의식이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 세상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현재의식이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잠재의식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인데 색안경이 검은색이면 세상이 모두 검게 보이고 붉은색이면 세상 모두가 붉게 보이는 이치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잠재의식의 능력을 바르게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의식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밝고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잠재의식 이론은 정신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프로이드의 잠재의식의 발견이 인류에 공헌하는 바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믿고 있습니다. 이미 초심리학 이론의 초석이 되어 인류의 보다 진보된 능력 개발에 활용되고 있고, 그 외에도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많은 행동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연구에 의해 인류가 잠재의식의 존재를 자유제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인류 앞에는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잠재의식 이론은 프로이드가 개척한 정신치료 분야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일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신통일 이론 역시 그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의 발전과 정신통일 이론. 정신분석 이론을 확립한 프로이드는 인간의 이상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정신질환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상심리 쪽으로 치우쳐 정신구조론을 전개 발전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신분석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정신분석 이론은 현대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어 있으며 임상심리, 정신병리학 등의 영역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창시자인 프로이드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론 확립에는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을 뿐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을 훌륭하게 설명해내는 이론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의 심리까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후속적인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보완 시도되었습니다. 예컨대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무의식의 기능을 더욱 확대 연구하여 시공을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런 이론들은 잠재 능력을 개발하거나 초월적 능력을 연구하는 초심리학 영역에서 주로 연구되었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무의식이라는 용어보다 잠재의식, 잠재능력이라는 말이 대중화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초심리학 이론이 크게 각광받던 시류를 타고 유리 겔러 등 초능력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출연했고, 매스컴들은 앞다투어 숟가락 휘기, 공중부양, 염력 등 이들의 놀라운 능력을 방송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것이 조작되었거나 마술과 같은 눈속임 기법을 응용한 것일 뿐 실제 초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진실이 밝혀지면서 초능력 열기는 순식간에 식어내렸습니다. 석세스 프로그래밍의 정신통일 이론은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의 습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학생들의 성적 향상, 직장인의 생산성 향상, 성취동기 개발 등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에 직접 관련된 내용들이며 현실에 기반을 두고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제 정신통일 이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신분석 용어를 몇 가지 대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의식이라는 용어는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로, 원초화나 본능이라는 용어는 심층자아로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류 석학들의 정신분석 이론이나 한국어 공식 번역에 문제가 있어서 뜯어 고쳐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대상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용어들만 좀 더 적합한 용어로 분야별 대체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와 효율을 높이자는 뜻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의 무의식, 원초화 등의 단어는 임상심리, 임상병리 영역에서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실제로 프로이드 말처럼 강제로 억압된 본능에 추동된 갈등을 일으켜 사회 부적응 증상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신통일 이론이 마주하게 되는 대상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입니다. 무의식에 억압된 본능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사회 부적응 측면을 보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려는 자아의지가 굳건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본능은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적절하게 통제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들에게 똑같이 무의식, 본능 등의 단어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본능이 전체 무의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으며 무의식은 본능 이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신통일 이론은 이들 중에서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했던 기억이나 경험들만 되살려 더욱 바람직한 미래 개척을 지향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잠재의식,
심층자아라는 단어가 훨씬 적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정신통일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 지식인 심리학의 정신분석 이론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정신통일, 정신집중에 대해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실제로는 훨씬 더 깊고 방대하지만 여기서는 정신통일 이론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정도만 상식선에서 소개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별도 교재로 더욱 심화 학습하시면 정신통일 이론의 보다 폭넓은 이해와 응용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